거기에 대한 보험료는 21,480원이 나왔을 거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동일하게 8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 암보험으로 설계를 했다면 55,280원이 2세대 암보험으로 설계를 했다면 34,250원의 보험료가 되었을 겁니다.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 1, 2세대 플랜들은 보험금이 나오면 여기서 끝이고요. 평생보장 암치료비 플랜은 이제부터 재발이든 전이든 어떤 상황에서건 암으로 치료를 받으면 90세까지 나온다는 것이 큰 결정적인 차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알려주는 팀장입니다. 보험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을 하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병원비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지기도 하죠. 즉 우리가 대비할 이 위험이란 게 언제 어느 정도 크기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큰 위험이 올까봐 보험을 많이 가입하면 비싸지고요, 그렇다고 적게 가입하면 큰 위험을 적정하게 대비하지 못할 수 있죠. 암보험을 고민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요새 몇 천만 원 단위는 쉽게 들어가는 암치료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암진단비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그렇다고 암보험을 크게 가입하자니 보험료가 만만치 않은데요. 하지만 이런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줄 암보험이 있습니다. 암으로 치료받을 때마다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각각 1년에 한 번씩 보험금이 나오고요, 비급여로 비싼 치료를 받으면 더 큰 금액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 기간이 90세, 100세까지 된다면, 그리고 저렴하기까지 하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현재까지 나온 암보험 중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완성형이라고 불리는 암보험, 평생보장 암치료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보험을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993년부터 2022년까지의 주요 암들의 생존율을 살펴보면요, 지속적으로 생존율은 증가해 왔습니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100%에 달했고요, 30년 전에는 50%대의 생존율이었던 전립선암은 2022년 기준으로는 무려 96.4%로 크게 올랐죠. 이렇게 생존율이 올라간 이유를 보자면요, 역시 치료 방법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암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로 나뉘는데, 수술에서는 좀 더 정교한 수술을 위해 다빈치 로봇 수술이 등장했고요, 항암 약물 치료에서는 면역 항암 치료제 등이 나왔습니다. 방사선 치료에서는 세기조절 방사선, 양성자 방사선, 중입자 방사선 치료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최신 치료들은 암의 생존율을 증가시켰지만 한 가지 엄청난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높은 치료비입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은 부위별로 많게는 2,400만 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항암 양성자 치료의 경우에는 1회 조사 비용이 600에서 700만 원대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입자 치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에서 5천만 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표적 면역 항암제 쪽입니다. 일전에 국민청원에 에너투라는 표적 항암제의 급여 적용 요청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약물의 치료 비용이 허투 양성 전이성 유방 환자의 경우 연간 8,3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경우에는 급여 처리로 변경이 됐는데요, 하지만 많은 표적 면역 항암제 치료에서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몇 천만 원대의 비용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발생할 수 있죠. 멀지 않은 미래가 되면 암에 대해서 정복될 거라는 희망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암이 정복됐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가 발전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치료 비용은 올라간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암에 대해서는요, 지금처럼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치료비가 무서운 시대가 되겠죠. 암보험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바로 암진단비입니다. 암을 진단받기만 하면 치료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보험이죠. 30세 남성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암진단비의 보험료는 1,000만 원당 8,19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비를 생각하면 암진단비로 얼마면 충분할까요? 혹시 모르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1억 원 정도면 안심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암진단비로 1억 원이면 81,900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단일 질병을 준비하는 보험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여기서 좀 낮춰
낮춰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암 자체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 진단비는 5천만 원으로 낮추고요. 암 수술비 1천만 원, 항암 방사선 치료비 2천만 원, 항암 약물 치료비 2천만 원 이렇게 설계를 하면요. 보험료는 57,890원으로 낮아집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큰 보험금이 나오고 어떤 치료든 받을 때마다 추가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죠. 치료에 맞춰서 돈이 나오고 보험료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이 바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1세대 암보험의 형태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암에는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암에 걸리면 급여 치료비는 9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돼서요. 일반적인 치료에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요. 정작 비용이 크게 나가는 항목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액의 치료들을 비급여 치료로 받게 된다면 치료비 부담이 매우 커지겠죠. 그래서 비급여로 비용이 크게 나갈 수 있는 치료들이 따로 특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비, 면역 항암 치료비, 양성자 치료비, 중입자 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비 등이 있는데요. 이걸 여기서 암 진단비, 수술비 등을 한도를 낮추고요. 해당 특약들로 채워낸다면 보험료는 더욱 내려가고요. 고가의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은 크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2세대 암보험의 형태죠.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암에는 최신 치료들이 지속해서 나오는데요. 더 나은 치료들이 일반화되면 특정 특약들에 대한 치료들을 안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3세대 암보험, 암주요 치료비라는 특약이 나옵니다. 암주요 치료비는 암으로 수술, 방사선, 항암약물 치료를 받으면 1년에 한 번씩 치료를 받을 때마다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암주요 치료비가 1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요. 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받으면 1천만 원이 한 번 나오고요. 다음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또 한 번 보험금이 나옵니다. 각종 치료에 대한 특약들을 다 정리하고요. 암 진단비 3천만 원과 암주요 치료비 2천만 원을 넣으면요. 보험료는 52,714원입니다. 2세대 암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올라갔지만 어떤 치료를 받던 해당 년에 2천만 원씩 나온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 플랜이 나왔을 당시에만 해도요.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플랜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치료를 받던 1년에 한 번씩만 나온다는 겁니다. 한 해의 수술과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를 한 번에 해도 보험금은 한 번만 나오는 것이죠. 즉 정작 큰 지출이 발생했을 때 대비가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장 기간입니다. 기존 암주요 치료비는 암 진단 후 10년 이내 치료만을 보장하는데요. 10년이 넘어가면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암 진단비보다 보험료가 2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만약 진단 후 10년 이내에 추가 치료가 없다면 매우 비효율적인 특약입니다. 즉 10년 이내에 많이 치료가 전제되어야 효율적인 특약이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평생보장 암치료비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암주요 치료비랑 같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암 수술,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 중 하나라도 받으면 1년에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동일하죠. 그런데 기존 암 치료비와 다른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보장 횟수입니다. 기존 암주요 치료비에서는 1년에 치료를 받으면 한 번씩 나오는 개념이었는데요. 평생보장 암 치료비는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각 치료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만약 암 수술을 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까지 병행해서 치료를 받았다면 1년에 3번 지급되는 것이죠. 이번에 출시한 상품의 C사 보험 약관입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보면 종합병원에서 암,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특정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 치료 행위별로 연간 1회에 하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 수익자에 지급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 또한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포함해서 각 치료 행위별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보장 기간입니다. 기존에 판매하던 암주요 치료비는 진단 후 10년만 보장이 돼서 아쉬웠습니다. 10년도 짧은 기간은 아니죠. 하지만 내가 20대, 30대에 암이 진단되고 완치되었다면 40대, 50대에 새롭게 생기는 암이나 전이암에 대한 보장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평생 받는 암주요 치료비는 내가 가입한 만기까지 평생 보장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년 치료를 받을 때마다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치료당 각각 지급된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포인트는 보장되는 병원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보장이 됩니다. C사의 보험 약관을 봐보겠습니다. 종합병원의 정의에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의 3 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
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 4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관에 명시한 것처럼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4년, 26년 상급종합병원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병원들에서 다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혹시라도 만약에 암에 걸리게 된다면 이런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펙만 보면 많이 비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특약의 가격 경쟁력은 어떨까요? 종합병원에서 암치료를 받으면 수술,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치료까지 각각 1천만 원을 1년에 한 번씩 90세까지 받을 수 있는 특약의 보험료는 30세 남성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17,344원입니다. 여기서 암진단비는 동일한 기준에서 8,190원이고요. 암주요 치료비는 14,072원입니다. 이 둘보다 비싼 것은 당연한데요. 문제는 이 스펙에 비해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겠죠. 일단 암주요 치료비와 비교해보면요. 1년에 각 치료비마다 보장이라 3번이라는 횟수, 그리고 압도적인 보장 기간을 생각하면 이건 어쩌면 그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종합병원 이상, 상급종합병원 포함이라는 치료기관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암치료는 우리가 원한다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핵심은 암진단비와의 비교입니다. 보험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요. 암으로 진단받고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중 한 가지만 받으면 평생 보장 암치료비가 손해고요. 2개 이상 받는다고 하면 암진단비와 효율이 비슷해집니다. 문제는 치료가 길어졌을 때입니다. 제 친척분은 폐암으로 3년을 투병하셨는데요. 한 번의 수술과 6번의 항암 약물, 9회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만약 평생 보장 암치료비를 가지고 계셨다면 수술 1번, 항암 약물 총 3년 3번, 항암 방사선 치료 총 3년 3번 계산하면 총 7번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암 진단을 받는다면 무조건 2번 이상의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수술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평생을 기준으로 암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암 진단비의 2배 되는 보험료는 제 기준에서는 매우 저렴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그럼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선의 효율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평생보장 암치료비 1,000만 원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비급여 평생보장 암치료비 1,000만 원을 추가해 주는데요. 이 특약은 급여 치료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만 나오는 특약입니다. 보험료는 일반 특약에 비해 6분의 1 수준이죠. 비급여 치료는 산정특례가 안 되기 때문에 암치료비를 높이는 주범인데요.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백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비싸지 않은 검사비와 기본계약을 추가하면 30세 남성 20년 납 90세 만기 건강체 기준으로 2958원이 나옵니다. 딱 이렇게만 보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체감이 안 오시죠? 한 가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환자는 39세 여성분으로 2022년 10월에 3중 음성 유방암을 진단받았고요. 2022년 12월에 1차 항암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2023년 4월까지 총 6차례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고요. 종양이 어느 정도 줄어서 그해 5월에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16회 받았고요.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표적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표적항암 약물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해서요. 2024년 5월부터 약을 비급여 면역항암제로 바꿔서 현재까지 치료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했던 제 고객분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현재까지 6천만 원가량을 치료비로 지출하셨다고 했고요. 치료비 중 가장 큰 부분은 비급여 면역항암제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1년은 더 이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죠. 만약 이 플랜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 케이스에서는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는 21,480원이 나왔을 거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동일하게 8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 암보험으로 설계를 했다면 55,280원이 2세대 암보험으로 설계를 했다면 34,250원의 보험료가 되었을 겁니다.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 1, 2세대 플랜들은 보험금이 나오면 여기서 끝이고요. 평생보장 암치료비 플랜은 이제부터 재발이든 전이든 어떤 상황에서건 암으로 치료를 받으면 90세까지 나온다는 것이 큰 결정적인 차이죠. 물론 이 상황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만약 진단을 받고 한 번의 수술로 치료가 끝났다면
보험이었다면 이 플랜에서는 1천만 원 받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앞서 말한 1세대, 2세대 암보험의 보험금이 훨씬 유리하겠죠. 하지만 진정한 보험의 목적은 필요한 때 필요한 도움이 되는 시의성입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 큰 돈이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요. 작은 상황에서는 적은 보상이 나오더라도 큰 상황에 필요한 만큼 보상이 되는 보험, 거기에 저렴한 가격까지 갖춘 보험이 최고의 보험, 최고의 설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플랜의 나이별 보험료를 살펴보면요. 20년 납 100세 건강체 기준으로 20세 남성이 2만원대부터 60세 남성은 6만원대, 20세 여성은 2만원대부터 시작해서 2만원대 후반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해당 플랜의 최저 보험료는 2만원이라 20세에서의 실질 보험료는 실제보다 낮고요. 해당 보험료는 가입 시점에 따라 그리고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보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을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든 보험 알려주는 팀장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이 고민되시는 분들, 나에게 꼭 맞는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정리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